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7월 8일 토요경마 입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야간 경마로 펼쳐집니다. 지난주는 이 야간 경마 분위기에 맞춰서 선두권 전개하는 마필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던 한 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야간 경마 특징이 그래요. 일단 그 초식 동물인 말이 이 어두컴컴한 그런 공간에서는 잘 앞선으로 삐져나가지 않으려, 튀어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주마로서 좀 많이 순치는 하고 있지만은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껌껌한 상황에서는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선행마들이 많이 인기마로 팔리고 입상하는 그런 그림을 봤는데, 이번 주도 그런 전개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레이스가 여러 개가 보여요. 토요 경마와 1호 경마를 비교해 봤을 때는 1호 경마 쪽이 좀 더 배팅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1호 경마 쪽에 좀 더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오늘 토요 경마도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강하게 배팅 강도 올려서 공략합니다.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6, 9, 10, 11, 6, 9, 10, 11. 자, 이렇게 4개 경주는 반드시 공략하셔야 될 승부 경주입니다.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바로 1경주 해설 방송에 들어갑니다. 7월 8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특별한 능력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바이칼 전사, 7번마 허니바로우즈, 8번마 베스트고포, 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요. 5번마 두선아이라든가 9번마 1, 2, 3라든가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4번마 바이칼 전사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어차피 직전 경주는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선행이 아니고 쫓아가는 전개도 힘한 배만 잘 되면 충분히 2착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강민이 이 바이칼 전사, 그때 광야 폴리스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그 외선에 바로 붙여놓고 페이스 조절 잘하고 자력 2착을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무리하게 좀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끝걸음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힘한 배라고 쫓아가면서 여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실전 변화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마 바이칼 전사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는 김덕현 기수, 신인 기수가 안장에 올랐는데, 신인 기수 김덕현이 지난주에 데뷔하는 첫날에 바로 또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0점 아방에서 다시 한번 되는 말을 태워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3장 탑핏 타고 대가리 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얘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말을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4번마 바이칼 전사, 4번마 바이칼 전사는 오늘 감량기수 안장에서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4번마 바이칼 전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십니다. 7번마 허니바로우즈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죠.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자력 입상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하지만 4번마 바이칼 전사가 게이트 점은 좋습니다만은 굳이 선행에 올인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때 7번마 허니바로우즈가 기습 선행도 뽑아 나설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5번마 두소나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이 김정준 기수가 말 타는 걸 보면 이 마필의 특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13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이게 끌리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개 끌리듯이 그냥
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1000m 줄어든 경주거리는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두소나이, 7번 허니바로우즈 요 두 마리 관심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 8번마 베스트거포는 직전에 1300m 경주 거리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안토니오 기수 뭐 승부는 당연히 이빠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깜빡이로 가는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마 바이칼 전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5번마 두소나이와 7번마 허니바로우즈까지 실전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승리의 여왕, 9번마 해피허니, 10번마 패월수아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빅 에이스랄지, 8번마 굿데이 파워랄지, 또 안쪽에 3번마 블루 안나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4번마 승리의 여왕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승리의 여왕이라는 마필은 3월 11일 경주에서 8.3배를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차권에서 우르르 뭉쳐 들어오면서 끝걸음에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4월 16일 날도 인기 1위,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 조건이라고 보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깨져버렸죠. 직전 경주도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거의 다 와서 혼자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4번마 승리의 여왕이 3월 11일 날 8배짜리를 때려 먹긴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운이 좋았다. 강민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4번마 승리의 여왕은 능력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야 버틸까 말까 한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상대 선행마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외곽에 있는 10번마 패월수아라는 마필이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이 마필도 최근 경주에서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선두권 경합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외곽이지만은 되든 안 되든 밀고 나설 상황이에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마필이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그렇기 때문에 4번마 패월수아, 4번마 승리여왕과 10번마 패월수아의 선두권 경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9번마 해피허니가 선위권에 놓고 쫓아가는 마필로서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마라고 봐야죠. 5월 13일 날 데뷔전에서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이 선행을 뽑아 나섰던 그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선두권이 우당탕탕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인기마 1, 2, 3위가 다들 선행성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마를 충마로 놓고 가기는 전개 상황이 불안 요소가 없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민은 이 8번마 굿데이 파워, 8번마 굿데이 파워를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날 주행 심사 때에 결승선에서 이 추진 동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대단히 많았던 마필이고 또 6월 17일 데뷔전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의지 자체가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착차가 크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1300m였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이다. 그러면 막판 뚝심은 8번마 굿데이 파워, 8번마 굿데이 파워를 반드시 주목할 이유가 있는 거죠. 8번마 굿데이 파워는 주행심사 때 마지막 끝걸음 괜찮았습니다. 1000m 레이스는 8번마 굿데이 파워. 이거 이제부터 실전 고배당으로 주목합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1번마 액톤시나라는 마필도 이게 주행심사 때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 날 주행심사 때에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던 마필입니다. 지금 뭐 공백기가 길어져서 전혀 안 팔리지만 요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대박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이 인기마들이 강하게 보이지 않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8번마 굿데이 파워, 폭탄 배당은 1번마 액톤 신화까지 이 두 마리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바 6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역시 혼전 편성입니다. 뚜렷하게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선플라자, 1번마 클레이 장군, 6번마 감격의 순간, 이게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2번, 1번, 6번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내지는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 7번마 불의 승자나 또 4번마 자비동행이나 또 외곽이 12번마 아르고 유니크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마필 한 6마리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그 6마리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로 봅니다. 문제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1번마 클레이 장군이 일단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고요. 그리고 줄어든 1000m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5월 7일 경주에서는 그때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조와의 컴플리트 하이를 21.2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3월 18일 경주를 보면 외곽을 돌다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5월 7일 경주도 안쪽에 발빠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외곽을 돌다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로 봤어요. 그리고 딱 그렇게 깨진 겁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1300m 경주 거리였는데 안쪽을 파고 들어가니까 1300m 거리 정력도 무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마 클레이 장군은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에 1번 게이트를 꿰차고 들어왔다. 이거는 뭐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될 상황이죠. 2번마 선플라자는 직전 경주에 선행마 외곽을 딱 붙여 들어가면서 그 페이스를 그대로 맞추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는데, 그 전에 4월 22일 경주에서는 스타트 자체가 좀 늦기도 했습니다만 서두르지 못하고 그냥 깨져버렸거든요. 직전 경주는 서두르니까 마지막 끝걸음도 더 살아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안쪽 게이트 다시 한번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2번은 선플라자 관심권이고요. 7번마 불후의 승자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하면서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직전에도 현장에서 이빠이 소스가 나왔던 마필,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냥 4.7배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 4월 1일 날 경주를 보고 제가 좀 한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는 현장에서 분명한 의지를 밝혔고 또 자력 입상을 성공했습니다. 선행을 나서면서 버텨내긴 했습니다만은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니라고 보죠. 7번 불후의 승자도 배당판 바람을 불 거고요. 6번마 감격의 순간이 이게 주행 심사를 1분 2초 후에 끊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기록만 놓고 보면 뭐 좀 센 말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센 말이 아닙니다. 주행 심사 때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거의 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강민의 6번마 감격의 순간은 데뷔전부터 바로 입상할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대끼리 준대끼로 갈 것 같아요. 4번마 자비동행은 직전 경주에서 1경주였죠. 그때 1경주로 기억이 나는데 61.9배. 배당 좋았습니다. 61.9배를 뭐 투틀 막건이긴 했습니다만은 영원한 순간이라는 강민의 그 관리 마필, 승부지 관리 마필을 놓고 자비동행까지 61.9배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4번마 자비동행은 직전에 뭐 선행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압박이 심했거든요. 거의 뭐 선행 내지는 인코스 선입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갔던 그런 느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한 바퀴 잡아 돌린 근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만 자비동행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강민은 1번마 클레이 장군을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줘야 될 마필로 봅니다. 1번 게이트 조건 좋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5월 7일 경주와 3월 18일 경주에서는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만은 오늘은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합니다. 1번을 놓고 공략하는 경우 1번 놓고 4번
7번, 2번. 뭐 한 마리만 더 본다면 12번 아르코 유니크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게이트가 외곽으로 빌려있는 조건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어쨌거나 1번마 클레이 장군, 1번마 클레이 장군을 이제부터는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4번마 컬러드킨과 안쪽에 3번마 질주의 창, 직전에 같이 떠봤던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12번마 콘트레일이나 또 8번마 1등 여걸이나 또 6번마 원 리더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5번마 블랙 뮤직이라는 마필은 2월 18일 경주에서 사착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내용이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완전히 꺾었는데요. 오늘은 뭐 안 팔리겠죠 이거는. 어쨌거나 4번, 3번, 12번 이렇게 인기마로 팔리고요. 대끼리 듬대끼리로 팔릴 거고 8번, 6번 뭐 이렇게 팔릴 텐데 4번마 컬러드키는 그냥 인정을 하고 갑니다. 여기서 뭐 꺾을 일이 없어요. 이게 3월 18일 경주를 보면 그때 뒤늦게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강민 현장에서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김옥순 기수가 탔었을 때요. 그때 현장에서 소스도 나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발주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냥 쫓아가다 끝나버려요. 끝걸음만 남겼던 내용이 3월 18일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 이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쭉쭉 밀고 나오면서 선행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는데 4번 컬러드키는 이거는 걸음이 변한 겁니다. 원래 이 신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마필의 능력이 변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순발력이거든요. 순발력부터 좋아지게 돼 있어요. 4번 컬러드키는 직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됩니다. 이 1300m 경주거리는 4번 컬러드킨보다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4번 컬러드킨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야, 후착골은 좀 많이 깝깝합니다. 일단 뭐 3번마 질주의 창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직전 경주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질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3번마 질주의 창이 여기선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외곽의 12번마 콘트레일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때 한 5위권 선임을 쫓아가면서 마지막 결승선에서 걸음을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실전에서 즉시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을 팍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2번마 콘트레일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4번마 컬러즈킨을 놓고요. 4번 놓고 3번 12번은 기본 막권이죠. 4 놓고 3번 12번 대끼리 준 대끼리 될 것 같으네요. 4 놓고 3번 12번이. 자, 그런데 뭐 나머지 마필 중에 자력 승부를 기대할 마필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뭐 8번마 1등 여걸이라는 마필도 5월 14일 경주에서 선입으로 쫓아가면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상대 마필들의 의지가 좀 박약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죠. 구멍수를 넓게 갈 수가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사놓고 구멍수를 압축해야 되는데 뭐 3번마 질주의 창이냐 12번 콘트레일이냐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로 봅니다. 이번 5경주를 고배당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당일 현장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을 할 텐데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3번마 개천의 용과 5번마 로열 브론즈
그리고 2번마 해누리 이렇게 3마리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이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리고 혼합 그러니까 외산 마필인 1번마 성은강자와 또 직전에 대가리 치고 승군한 9번마 참빛 요런 마필들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3번마 개천의 용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텐데 그 이유가 이게 선행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월 16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가리를 쳤어요. 그리고 쌍식 배당이 100배가 넘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군 이후 2번의 경주에서도 이게 지금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4월 16일 경주를 보면 사실 끝걸음에 여력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끝걸음이 좀 살짝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물론 외곽에서 힘쓰고 선행을 나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3번 개천의 용이라는 마필 자체가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편하게 선행을 가야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5번마 르엘 브론즈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만 보내주고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그렇게 쫓아가서는 끝걸음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4월 22일 경주처럼 그렇게 자기가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를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5번마 르엘 브론즈도 여기서는 일부러 붙들고 쫓아갈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되든 안 되든 일단 선두권에 붙여가겠지요. 3번마 개천의 용이 게이트 2점으로는 안쪽을 뽑았기 때문에 5번마 로엘 브론즈가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만 3번 개천의 용을 압박하는 그림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마 참빛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4월 29일 경주도 보면은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그냥 압박을 들어갔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되든 안 되든 선두권 전개를 풀어갑니다. 1번만 성은강자도 마찬가지죠.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죠. 최근에는 계속 혼합 경주에서 발빠른 상대들 틈에서 앞선 전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만은 이것도 중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되든 안 되든 지금 선두권에 압박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지구력 부족한 좀 뒷심 부족한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라서 2번마 해놀이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미 언급해드렸듯이 좀 끝걸음 후달리는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얻을 마필이 2번마 해놀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많은 예상가들이 2번마 해놀이를 아마 강하게 추천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해놀이의 전적을 한번 볼까요? 31전 3승 2착 1회 3착 3회. 그러니까 이 전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후지잖아요. 이런 마필 믿고 어떻게 배팅을 들어갑니까? 이거는 그동안 뛰었던 내용을 보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거든요. 계속 못 가다가 편성이 약하면 어떻게 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마필인데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 마필입니다. 10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고 그건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인기마로 이번 해놀이를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상황의 변수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3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현재까지 고민해가면서 좀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인데 일단은 이 4번마 환상의 도약이라는 마필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보여주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4월 9일 경주도 보면은 해누리와 같이 져서 깨졌어요. 최근에 보여주는 액면은 전혀 없는데 이 마필을 노려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1월 14일이었던가요? 1월 14일 경주에서 그때 1700이었는데 굉장히 스피드가 빨랐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중간에 또 뺏겨요. 그러면서 아주 개바닥을 쓸었는데 선행을 나서고 그 선행 페이스를 유지했던 그 과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중반에 선행을 뺏겼어요. 1700에서. 하지만 오늘은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라는 거죠.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많지만은 4번마 환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중속을 끌어올려서
선입권까지 바짝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9일 경주는 박시현이 태워놓고 뭐 아예 안 간 거니까 그거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막판 뚝심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해누리와 같이 떴을 때도 끝걸음은 거의 뭐 대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2번마 해누리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면 4번마 환상의 도약까지는 반드시 실전 고배당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4번마 환상의 도약, 강민이 이 4번 환상의 도약을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고, 또 다른 고배당 복병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4번 환상의 도약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번 환상의 도약은 조만간에 한번 이거 999 터집니다. 단거리 1000m에서 선입권 쫓아가서 한 발 더 쓰는 마필. 오늘 편성이 딱 맞아요. 4번 환상의 도약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쉽게 인기마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마필이 7번마 쏘아라 천지죠. 7번마 쏘아라 천지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3번마 실버 라이언이나 또 1번마 천지공사 뭐 이런 마필들 팔립니다. 5번마 파티파워나 2번마 위너블랙 뭐 이런 마필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녹화라는 이 시간이 이제 출마표가 뜨고 얼마 되지 않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강민이 UCC 방송 중에는 가장 일찍 이 녹화를 하는 것 같아요. 강민하고 이 건너방에 있는 그 쩐의 전쟁팀하고 그 이정원 김태민이 하는 그 쩐의 전쟁팀하고 가장 녹화를 좀 빨리 하기 때문에 인기도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이 이렇게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에 대해서 간혹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맞습니다. 근데 이 7번마 쏘아라 천지가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강민은 이 마필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 거지 이 마필 자체가 능력이 대단하지는 않아요. 물론 강민이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3월 18일이었습니까? 3월 18일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를 세워놓고 그때 당시 조아머니를 붙여가지고 쏘아라 천지의 조아머니를 29.2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강민이 아주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편성이 너무나 약했잖아요. 암말 경주였고요. 그 조아머니를 이겼는데 그 조아머니가 어떤 말입니까? 완전 똥말이잖아요. 조아머니는 그 뒤로 뭐 3번인가 4번인가 아주 그냥 개바닥을 쓸고 있는 그런 마필 아닙니까? 그 조아머니를 이긴 게 전부라고 보는 거죠. 직전 경기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린 거예요. 선행마 외곽에 딱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가리 싸움을 들어갔는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또 강하진 않았죠. 이 펄킨이 대가리 쳤던 경주니까 정말 약한 편성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펄킨 뛰고 그 깨졌잖아요. 3착인가 깨졌잖아요. 2착 싸움에서 이렇게 머리 싸움하다가 깨진 말이 그 펄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번 쏘아라 천지가 뛰었던 최근 경주는 정말 약한 편성이었어요. 4월 16일 날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7번마 쏘아라 천지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가 되는 거예요. 강민이 여기서 반드시 놓고 사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충마가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7번마 쏘아라 천지를 약하게 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 막건이 엮일 수가 있어요. 뭐 쏘아라 천지와 붙여 들어오면 뭐 본전 정도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7번 쏘아라 천지는 강민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만은 이 마필의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레이스로 봅니다. 강민이 배팅의 중심에 세울 충막감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강하게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쉽게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2번마 대장박과 4번마 투게더 허그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는 1번마 캐리어랄지 또 7번마 챔피언 글로리나 뭐 이런 마필들이 이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어요. 3번마 속보강자도 적당히 바람이 불어줄 수가 있는데 2번 대장박과 4번마 투게더 허그 이 깜빡이 2번 4번 깜빡이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리 다 못 믿어요. 2번마 대장박이 최근에 그래프가 좋잖아요. 꾸준한 그래프가 좋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도 강민이 요거를 축마로 놓고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적중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1300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고 오늘은 1700 첫 거리 더군다나 부담 중량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에서 직전에 끝걸음이 여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도 아니죠. 바로 옆에 3번만 속보강자도 있고 4번만 투게더 허그도 있고 이런 맞빌 때문에 자칫 선행 좀 무리하게 갔다가는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번마 투게더 허그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어요. 왜냐면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 어렵거든요. 5월 27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정말 안쪽에서 기가 막힌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또 예전에 이게 1700에서 한번 개바닥을 쓰는 적이 있죠. 이게 그렇죠. 작년 11월 달인가 이게 한번 개바닥을 쓸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날 작년 12월 25일 날 1700에서 그때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못하고 중간에 넘겨주고 아주 그냥 개바닥을 쓸었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게더 허그는 1700은 직전 경주 강민이 완전히 삭제 불안하다 말씀드렸는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뛴 거예요. 하지만 이마필도 늘어난 부담 중량 55는 못 믿습니다. 여기서는 2번, 4번 요 깜빡인데 두 마리가 다 불어줄 수도 있는 경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이 복병마를 세워놓고 인기마를 공략하더라도 복병마를 세워놓고 역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7번만 챔피언 글로리가 직전에 1700을 1분 54초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못 믿는 기록이잖아요. 최근에 과천 경마장 주로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뭐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51초, 50초 뭐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근데 지금 54초가 났다는 것은 이거는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못 믿는 기록이죠. 하지만 경마는 기록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챔피언 글로리가 공백기 이후에 1700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1700에서 한번 이것도 개바닥을 쓰는 적이 있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챔피언 글로리도 여기서는 또 무시 못할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3번만 속보강자도 여기서 또 기습 선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뭐 많이 팔릴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이번 7경주는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야 됩니다. 일단 2번, 4번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기만 팔리지만 다 못 믿는 말입니다. 깜빡이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일단 뭐 7번만 챔피언 글로리가요.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챔피언 글로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4번마 골든게이트와 2번마 레인스카이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9번마 속보왕자 또 3번마 스테파노 7번마 삼바 페스티벌 이런 마필도 배당판의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일단 2번마 레인스카이는 직전에 SLTC 트로피 특별 경주에 출전했죠. 그래서 아마 이게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2번마 레인스카이는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능력마 아니에요. 이 동아일보배를 띄었죠. 동아일보배를
그러니까 2월 19일이죠. 2월 19일 날 동아일보배 경주를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인기마로 팔리고 4월 23일 날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지만 강민이 완전하게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이 레인스카이라는 마필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이 마필이 그러니까 1월 달 경주에서 그때 울트라 로켓이 마지막에 날라왔던 경주였는데 그때 울트라 로켓이 채찍을 놓치면서 레인스카이가 운 좋게 2착을 들어가는 그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 정도가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경주는 뭐 계속해서 꺾었는데 오늘도 지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4번마 골든게이트가 승군전이고 1700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뭐 편성을 너무 잘 만났어요. 지금 뭐 이렇다 할 강적이 없어요. 그래서 4번마 골든게이트는 승군전이라도 감량 조건이면 여기서 무시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9번마 속보왕자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연속된 3착으로 걸음을 남기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 사실 직전 경주도 이 빅트리오의 속보왕자를 그냥 주력으로 가져갔다가 마지막에 이 룰주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결승선을 지나고는 뭐 속보왕자가 그냥 잡는 탄력이었잖아요. 좀 늦추입으로 걸음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속보왕자도 지금 배닥발에 바람을 불 수 있는데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 자체의 거리 적성을 봤을 때는 유리한 조건은 분명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면 좀 조심스럽고요. 7번마 삼바 페스티벌을 주목합니다. 자이마필이 3월 26일 경주에서 그때 3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쏘고 그대로 버티면서 999 폭탄 배당 2,500배의 쌍승식 2,500배의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고요. 뭐 3상승식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 레이스인데 그때 당시 보니까 1,800을 선행을 나서고 페이스 조절을 하니까요. 그냥 1,800도 그냥 한 바퀴 잡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삼바 페스티벌은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갔죠. 직전 경주는 뭐 워낙 앞선이 좀 빨랐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고 또 4월 29일 경주는 선행 의지 자체가 없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번 삼바 페스티벌이 지금 상대 선행마로서는 4번마 골든게이트도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뭐 8번마 무쇠 정도가 지금 상대 선행마가 되겠는데 8번마 무쇠는 최근에 선행을 나서려는 의지가 없죠. 이거는 원래 끌리는 악벽이 좀 심하기 때문에 끌리는 악벽 때문에 초반에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번 삼바 페스티벌이 여기서는 선행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 삼바 페스티벌은 선행을 편하게 나섰을 때는 3월 26일 경처럼 1800을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가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7번마 삼바 페스티벌 7번 삼바 페스티벌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인기 마필 중에는 4번마 골든게이트가 2번마 레인스카이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9번마 골드 패션 그리고 1번마 델타 K 또 8번마 블랙슈가나 3번마 제라한이나 7번마 무한도마 이런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다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느냐입니다.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 경주에서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 선입으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행 베이스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은 단거리 1200입니다. 그동안 뭐 1300 뛰었던 마필, 1700 뛰었던 마필 이런 마필들 많은데 1200은요. 붙들고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단한 데는 선두권에 밀고 나설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전개 상황이 우당탕탕할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구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은 강민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절반도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맛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요, 그냥 대가리 놓고 사야 돼요. 무조건 놓고 사야 되는 말이 강민의 관리 맛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인기도에서는 뭐 많이 밀려 있죠. 깜빡이로 팔린 마필들도 사실 다 못 믿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언급해 드렸듯이 정계 상황의 변수도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는요, 단촐한 편성이지만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승부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한 방 내지는 두 방에 압축 승부 막건을 조지고, 전개 변수에 따라서 고배당도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 막건까지 엮어가면서 이번 구경주는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와 다음 11경주 이 두 개의 레이스를 놓고 강민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마지막 11경주도 메인급으로 노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11경주보다는 이번 10경주가 배당이 훨씬 짭짤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가져갑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이 1번마 돌아온 난리,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 뭐 브라이트 캣이나 우리 가본이나 뭐 이런 마필과 같이 떴을 때 인기 1위로 팔렸죠. 근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이트 캣을 놓고 우리 가본 승부 막건으로 조져가지고 68.4배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직전에 돌아온 난리를 왜 삭제를 했느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모래에 대한 악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외곽 선입을 쓰든가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아무리 봐도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꺾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번 게이트에서 되든 선행은 노려보겠습니다만은 2번마 브라이트캣도 빠르고요. 또 5번마 듀스윈드 쿱이라는 마필도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 듀스윈드 쿱이라는 마필도 데뷔 초의 기대치는 정말 대단했던 마필이죠. 이게 2세마 때 그 무슨 특별 경주에 나서서 강민이 때 3복 형식으로 20배가 넘는 그 배당을 챙겨 먹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데뷔 초에는 모래 악벽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으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면 듀스윈드 쿱이라는 마필도 분명 더 뛸 마필이고, 이게 2세 마필 때 자기네 집 그 기둥마가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마 듀스윈드 쿱은 아직 4살짜리 아닙니까? 이것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어쨌거나 이번 10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초반 선두권에 대한 전개 변수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2번마 브라이트캣 직경주 강민이 대가리 서놓고 68.4배 때려 먹었고, 11번마 우리 가본도 마찬가지죠. 직전에도 인기 8이었을 때 실전 막건 강하게 들었고, 또 작년 가을에도 이거를 또 33배짜리를 승부로 아주 조져 먹었던 그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필들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이에요. 10번마 페나코바가 직전에 그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근데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16일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페나코바라는 마필은 제가 음성 정보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안하게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전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 인기 1위 팔렸어도 완전히 꺾었던 페나코바, 아마 오늘 여기서 깜빡이로 가겠죠. 직전에 그 특별 경주 떴다는 이유로 깜빡이로 가는데요. 이거 역시 못 믿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0경주는요, 지금 인기 마필들 중에 불안한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고, 또 반드시 노래되는 강민의 관리 마필도 있고요. 또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복병마 중에 강민이 또 놓고 칠 축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중고배당까지 강하게 노리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인기마 접전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런데 이번 11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서놓고 때릴 맛필이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가 이 3번마 시대의 여왕, 2번마 노벰버 머닝, 그리고 8번마 이광사석, 이렇게 3마리가 뭐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또 1군에서 강등된 1번마 쾌속질풍이나 또 6번마 뮤진이나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지금 5마리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합니다. 책임지고 꺾는 불안한 인기마가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거예요.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한방 맞건에 질러댑니다. 한방 승부를 강하게 마지막 경주에서 들어가고요. 딱 한 마리만 받쳐놓는 게임입니다.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가 있고 불안한 인기마, 깜빡이로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를 완전히 꺾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중배당을 노려볼 배당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요.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7월 8일 토요경마 유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잠시 후에 1호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